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열정적이고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감사드립니다. 그 두 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신을 느끼는 댓글 항상 참조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썸네일에서 같이 대한민국 정치판 이래도 되나? 라는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이대로 되나? 그럼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주요 정치 뉴스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동정은 오늘 오후에 오후 2시부터 있었다니까 벌써 끝났겠네요. 어쨌든 오늘 10대 그룹 총수와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10대 그룹 총수하고 재벌 그룹 총수하고 우리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가 있고 끝났겠네요. 지방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지방 분권, 지방의 발전, 그에 대한 지방에 어떤 투자, 청년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이제 그룹 총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다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설이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2월 17일이니까 거의 다 얼마 남았죠. 오늘 그 설 선물을 이제 어떤 국민들한테 발송을 했답니다. 그 지방 분권의 그 요체 핵심 5억 3턱을 반영해 갖고 이제 각 지방의 그 특산품 그리고 이제 그릇 수저 세트 특별 제작된 그릇 수저 세트를 같이 포함시켰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그 특산품인데 집밥의 재료, 뭐 쌀, 뭐 떡국 그런 거 각 지방의 특산품 중에서 집밥 재료를 포함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한테는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선별해 갖고 어떤 뭐 불효이웃이라든지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뭐 독립군, 독립투사들의 그 유족이라든지, 그 이번엔 또 특별히 뭐 그 국가유공자라든지 민주화운동의 그런 분의 배우자한테도 그 이제 발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2월 6일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죠. 이번 금요일 경남에서 또 지방소울 순회 타운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요서를 보면은 지금 계속 지금 그 조국당과의 그 민주당의 합당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걸 다 빨아들이는 지금 이 시기에 진짜 그런 썩어 빠진 말도 안 되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합당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이 세력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합당 그게 뜨거운 감자 이슈가 돼갖고 말이 많습니다. 그 양측으로 반대파 찬성파로 나뉘어갖고 지금 난립니다. 거기 또 친명 그룹들이 주로 친명 의원들이 반대 그룹에 합당 반대를 많이 외치고 있고 소신 발언을 하고 있고, 친명 정치인들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합당 반대를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 정청래 이거 합당 제안은 무효다. 철회해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친명 의원들이. 우리가 독려해야 됩니다. 지지 보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히 오늘 이번에 보니까 그 친명 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이 또 한 소리 했어요. 꿈틀거리는 문어게인 세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거 뒷배우는 조국 합당의 그 뒷배우는 문어게인 세력이다. 친문 적폐 세력들이다. 김우영 의원도 그걸 적시했어요. 꿈틀거리고 있는 문어게인 세력에 경고를 날린다. 정치 생명을 걸고 경고한다.
나대지 마라. 싸우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어요. 김은영이가. 김은영 의원이. 그러고 또 박홍근 의원도 정청래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 정청래 합당 제안에 경고를 때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청래가 뭐 전당원 투표 뭐 일정을 잡겠다 이런 또 설레발을 치고 있잖아요. 공갈 치고 있잖아요. 정당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나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에? 합당 그거를 전당 투표 붙이겠다. 날짜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정청래 경고를 날렸어요.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면은 보이콧할 것이다. 전면 보이콧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날렸어요. 하지 마라. 어디 일개인 당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갖고 제안된 그런 당원 투표도 아닌 거를 그런 합당 제안을 그 일개인 정청래 일개인의 제안인 그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김어준 김어준의 그 조국당의 합당을 그 여론조사 꽃 있잖아요. 김어준이 하는 거기서 어떤 여론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 합당을 그 조국당의 합당의 어떤 여론을 합당이 이제 물론 이제 찬성이 많은 이런 식으로 뭐 조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참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결국 김어준이 이기 때 모살을 또 꾸미고 있어요. 지가 운영하는 꽃을 이용해갖고 그 합당 여론에 찬성이 이제 찬성표가 좀 많이 나오게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 질문 문항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질문 순서를 또 어떻게 배치하느냐, 얼마든지 저거들이 원하는 여론조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어준이 그 하는 여론조사 꽃은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거래돼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공정성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꽃이다. 여론조사 김어준이 하는 거는. 그러고 그 강덕구 최고위원 이분도 이제 국민 전체 얼마 전에 갤럽에서 나왔잖아. 갤럽에서 저번 금요일에 강덕구 의원이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 국민 전체 여론에서는 압도적으로 합당을 반대하고 있다. 일반 국민 전체 여론은 그냥 당명중단하라. 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느냐. 이래 그 정청래가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1인 1표가 결국 통과됐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그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어요. 1인 1표가. 정청래가 그렇게 통과 시위하고 발버둥 치고 있던 지 소원대로 됐어요. 근데 뭐, 결과를 보니까 60대 40 정도 됐어요. 찬성이 60 정도, 60% 정도, 대략 60%. 또 반대가 약 40%, 6대 4에 6대 4. 이게 항상 우리가 비슷하죠, 이게. 박찬대하고 전정래가 붙었던 경선 당시에 그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때도 정청래가 60% 대충, 박찬대가 40% 정도 차지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비슷하게 중앙위에서도 정청래가 한 20%를 앞서갔어요. 그 민주당이 지금 그 당내의 어떤 여론 지형이 정청래 쪽에 유리하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깨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정청래 그 김어준의 팬덤에 의해서 이런 조사가 정청래 쪽으로 친문 적폐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들리는 말은 희한한 말이 들려요. 이거 이런 표 그 중앙위 통과 이 문제가 어쨌든 중앙위 통과됐는데 정청래 그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투표 안 한 그 위원들 중앙위원들한테 전화까지 해갖고 왜 투표 안 하고 있냐? 투표 안 하고 있는 그 중앙위원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왜 투표 안 하냐? 빨리 해라. 독려를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일종의 압박을 가한 거지. 중앙위원들한테 투표해라고 모종의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 협박을 느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전화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그 측근들이 완전 개판입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응? 그리고 이게 오늘도 그 이현주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현주 의원이 또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조국 당의 합당은 김어준의 어떤 배우고 김어준의 지시에 따라서 정청래가 움직이고 있다. 응? 응? 이거는 조국의 대권을 위해서 대권 노력을 위해서 민주당을 건너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했어요. 이현주도. 예, 어쨌든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싸워야 돼요. 싸워갖고 이 신문 적폐들의 노림수를 깨어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깡패 변호사 이하상이라는 이 사람이 깜빵을 갔습니다. 깜빵. 이 깡패 변호사 이하상 15일 감치 처분을 받아갖고 깜빵 들어갔어요. 이진관 판사한테 욕설하고 난동 부린 엉터리 판사, 깡패 판사 이하상. 그 이진관 판사가 누굽니까? 그 한덕수에게 23년형을 때린 명판사, 명판결을 내린 그 이진관 판사 아닙니까? 한덕수를 23년을 때린 1심 선고에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한테 법정에서 이 사람이 이 이하상이라는 인간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현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덕수의 재판에 정인으로 이제 참석했는가 봐봐 김영현이가. 그래서 이제 그 따라 들어왔겠지 그 변호사도. 이게 들어가고 이제 항의를 하고 난동을 피웠어요 판사. 그래갖고 15일 감치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지연대업죄 때까지 벌써 때렸는데 감치처분을 내렸는데 뭐 절차가 해갖고 또 구치소 가갖고 또 돌아오고 뭐 구치소장이 안 된다 이래갖고 뭐 맞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제법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났어. 한두 달 지났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결국 오늘 거기 집행이 됐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집행이 됐어요. 어제 15일 감치 깜빵에 들어갔어요. 집행이 됐습니다. 대충 뭐 오늘의 간단한 뭐 정치 뉴스를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2026년 오늘이 2월 4일 아닙니까? 2월 4일인데 대한민국 이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참 답답함과 냉소에 지금 빠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 이 정치판 대한민국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난감하고 답답하고 과연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희망이 있는가 그런 어떤 절망감을 솔직히 느낍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대로 가면은 괜찮은가? 지금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가 돌아가는 형국이 우리 그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구독자님들도 분명히 그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 집권당 민주당을 봐도 그렇고 그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봐도 그렇고 두 양당, 양당 체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 두 거대 양당이 정치판을 어쨌든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두 거대 양당이.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힘 이 두 양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비슷해요. 공통점이 억수로 많아 지금. 그 정치 행태가.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두 양당이 과거의 그 흘러간 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흘러간 과거의 그 특정 인물들이 기대어서 양당 모두가 지금 흘러간 물들한테 그런 특정 과거의 인물들한테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 이미 검증이 끝나고, 능력도 없고, 나라를 망친 그 흘러간 물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갖고, 양당 모두를 흔들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탄식이 나오죠. 진짜 과연 이대로 흘러가면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희망이 있느냐.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문 어게인,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으로 지금 가고 있다. 양당 모두가 흘러간 과거의 인물들한테 다시 권력이 가는, 회귀하는, 퇴행하는 그런 길을 갖고 있다.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정치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양당 모두가. 그러니까 이 두 거대 양당이 내부 결집과 권력 장악의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이 과거로 회귀, 그리고 팬덤 정치, 팬덤 정치에 모든 것을 지금 의탁하고 있다. 양당이 이게 누가 다 똑같아요. 지금 하는 행태가 팬덤 정치에 의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극우 세력들한테, 그 개독교, 그런 극우 무리들한테 그들의 그 팬덤에 기대고 있고, 민주당은 김어준의 팬덤에 기대고 의탁하고 있고, 둘 다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그 어떤 그 틀리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 팬덤 정치에 기대고 있다. 양쪽 다. 그게 옳은 팬덤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 기대고 있는 팬덤도, 그 극우 팬덤도 옳은 집단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이고, 민주 쪽에서 지금 김어준이 팬덤도 거기 과연 옳은 집단입니까? 옳은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민주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팬덤입니까? 가스라이팅 돼갖고, 친문 적폐 세력을 찬양하고, 그들의 복귀를 노리는 그런 진짜 팬덤 정치 폐악이 결정에 달하고 있다. 지금 양당이. 민주 정치에서 팬덤 정치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양당의 지금 팬덤 정치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옳은 팬덤이 아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때문에 양당이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집권당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민주당을. 그런데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한심하게 이럴 데 없고 진짜 안타까운 지금 작태를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흘러간 그 친문 적폐들, 철저히 실패한 무능한 친문 적폐 세력들이 다시 복귀해서 민주당을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사실상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친문 적폐 세력들이 다시. 그런데 이 세력들은, 친문 적폐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냉소한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이재명은 개 무시하고 변방에 삿발을 하면서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냉소적으로 대한 무리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이재명에 대한 인식이. 친문 적폐의 시다발이 바지 사장 정청래 조국을 앞세워갖고 민주당의 당권을 탈취하고 있어요. 지금 친문 적폐 세력들이. 그러니까 허울 좋은 명분, 근사한 명분, 당원 주권 시대다 떠들어가면서 1인 1표를 해야 된다. 당원 주권을 위해서 1인 1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허울 좋은 명분을 떠들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조국당하고 반드시 합당을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겉으로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1인 1표 처리가 강행되고 아까 통과됐잖아요. 결국 1인 1표도 통과되었고, 그리고 조국당하고 그 무조건적인 아무 실익도 없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합당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당원 주권, 국민 통합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그냥 허울 좀 명분으로 내세워 있는 뿐이에요. 말장난하는 밖에 안 되지. 국민을 쏘기 위해서, 당원들을 쏘기 위해서, 어리숙한 당원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당과 조국당의 합당은. 거기에 쏘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 중에 그 팬덤에, 김어준의 팬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는 이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당원 주권도 관심 없고 국민 통합도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내세워 갖고 저거의 권력을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의 장악을 위해서. 에?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인 양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를 철저히 속이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그 팬덤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김어준의 팬덤. 그러니까 깨어있고 양심적인 그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지지자들은 개무시하고 그 털보, 김어준 털보의 팬덤만을 믿고 나대고 있는 거예요. 투표하면 이긴다는 거죠. 김어준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도 원하는 거거든. 하면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당 문제도 그 전당원 투표가 되면은 김어준의 팬덤이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승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 어제의 그 중앙위원회의 1인 1표 통과됐잖아요. 그 1인 1표 통과로 사실상 정청래의 대표 연임은 달성된 걸로 봐야 돼요. 이 사실상 이 1인 2표가 정청래의 대표 연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추진한 거잖아. 겉으로는 뭐 당원 주권 시대 떠들었지만 실상은 대표 연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정청래가. 그래서 사실상 이래 되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올 8월 달에 대표 경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붙어도,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총리를 그만두고 경선에 참여해도 이게 힘든다는 거죠. 정청래를. 그러니까 사실상 1인 1표 통과로,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게 목맨 겁니다. 1인 1표 통과에. 사실상 8월 달에 경선이 있더라도 누가 와도 붙어도 정청래가 이긴다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이 통과됐기 때문에 1인 1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1인 1표 통과됐지. 그러면 조국당과의 전당원 투표,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도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난리지기고 있지. 그건 자신하고 있는 거죠. 조당과의 그 조국당의 합당도 우리가 이긴다. 당원 투표에서. 아까 그 6대4로 나왔죠, 6대4. 중앙위원회에서 6대4로 정청래가 이겼잖아. 정청래의 그 1인 1표 제안이. 6대4라는 거죠. 그 지형이, 민주당 내의 그 박찬대와 그 정청래의 그 경선 당시에도 6대4였고, 어저께 중앙위원회 결과도 6대4였고, 20%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 쪽이. 친문 적폐 세력들이 20%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의, 여론 전체적인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친문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보면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장악했다. 큰일입니다. 큰일. 거의 달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1인 1표는 통과됐으니까
조국당까지 그 합당까지 전당원 투표에서 제가 승리한다면 거의 그때 가면 완전 완성되는 거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당과의 그 합당 문제가 적은 당원 투표에서 승인돼 버리면은 저가 승리하면은 신문 무리들이 정청래가 사실상 그때 그래 되면 완전 장악한 거죠.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막아내야 되죠. 이대로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싸워야죠.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그들이 야욕대로 업무대로 가만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막아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여론 싸움인데 여론 싸움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이 싸움을 진다면은 민주당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담보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의 친문 적폐 무리들이 그 기한 복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데 우리가 노력하면은 현재로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대의명분이 앞선다. 그들은 대의명분이 없다. 결국 대의명분이 있는 세력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국힘의 현 상황도 국민의힘을 한번 잠시 보면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도 윤어게인 세력들이 완전 장하고 있잖아. 윤어게인 세력들이 뭐 장동영 비롯해갖고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그 소수 그래도 조금 뭐 합리적인 그런 세력들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숫자도 소수에다가 얼마 안 된다가 그 윤핵의 세력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소수 좀 깨어있는 그런 그 나라모로 좀 합리적인 세력들은 국힘에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뭐 최근에 그 전한길이가 입국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한길이가 미국에 있던 전한길이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귀국했대요. 한국에. 그런데 들리는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뭐 인천공항을 접수했더라고 보니까 이 거구 태극기 무리들이 전한길이가 입국한다니까 막 전한길을 환영한다고 구름처럼 몰려갖고 어마어마했나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돌 그 한류 뭐 아이돌 스타들 입국하면은 막 팬들이 가갖고 막 환호를 하고 막 공항에 막 들들려서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전환기가 입국하는 걸 환영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 모이는 것 같더라고. 거구 세력들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전환길이 거기 뭐라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한테 그걸 영웅처럼 그거 영웅이야. 거구 세력한테는 전환길이가 참 가관입니다. 이 거구 세력들의 특징이 뭡니까? 국힘 쪽에 붙어 있는 거구 세력들은 반중 혐오를 자극하고, 반중국 혐오를 자극하고, 그러니까 종북몰이, 빨갱이 몰이, 그러니까 친미, 친일, 4대 매국,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이 거구들은, 우리나라의 그 국힘 쪽에 붙어 있는 거구들은 그들만의 아성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확정 편향에 빠져갖고, 다른 외부의 어떤 비판도 용납 안 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아성소에서 법치되어 사는 인간들이야. 그 아성소에서 강분해가고 그냥,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오른 역사 강사도 아닌 그 전환길이, 엉터리 역사 강사, 그 친일 매국, 사관을 가르치는 그 엉터리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 일제가 심어놓은 그, 엉터리 역사관 있잖아요. 친일 식민 지배하에서 일본 놈들이 만드는 그 친일 역사,
조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역사를 거기에 빠져 있는 인간 아닙니까, 이 사람?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미국을 찬양하고, 사대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을 거국의 영웅으로 모시고 있어요. 거국 세력들이. 영웅의 영웅. 거국들한테는 전환길이가. 전환길이가 이번에 그 입국해갖고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그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에도 비난하고, 막, 다 까더라고. 장동혁이가 뭐, 작년 그 12.3 내란 그 일주기 때, 옳은 사과도 안 했는데, 그 윤석열 내란에서 옳은 사과도 안 했어, 장동혁. 그런데 그걸 이제 전환길이가 사과했다고. 12.3 내란을 사과했다면서 장동혁을 쭉 까는 거야. 또 왜 사과했느냐고. 응? 왜 내란에 사과했냐고 장동혁을 쭉 까요. 입국해갖고 하는 소리가. 참 가관입니다. 오로지 이 전환길이 그 깜방에 있는 윤석열이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이만. 그래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 아직도. 응? 진짜 미친 자들이죠. 응?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은 거리가 먼 거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나 그 국힘 쪽에 붙어있는 거구 세력들이나 민주당 내에 또 붙어있는 그 민주진영, 민주당 내에 붙어있는 그 친문 적폐 세력은 비슷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는 행태를 보면은, 양 진영이 갈려져 있지만은 비슷하다니까. 그쪽, 국힘에 붙어있는 거구 세력들이나 민주당 내에 붙어있는, 친문 적폐 세력들이나 비슷하다니까. 하는 행동이. 그 조국당과의 합당이 국민 전체 여론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친문 적폐 세력들은, 정청래를 위시한 친문 적폐 세력들은, 일반 국민 대중의 보편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일반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합당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데, 압도적으로. 저거는, 합당하겠다는 거죠. 국민 전체 여론은 동떨어지. 그러니까 당내의 그 어떤 팬덤, 김원준을 따르는 그 팬덤, 그것만 믿고 있는 거죠. 그 가스라이팅된 그 팬덤 현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김원준의 팬덤만 믿고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당내 여론에서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겁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저쪽에 있는 국힘 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은 원래 그런 막 족속들이라 생각하고 치부하더라도 소위 민주 양심 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민주당 내 어떤 태행적 친문 적폐들의 문의회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민주당 내 친문 적폐들의 문의회인 세력들은 극자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극자 세력이라도 봐도 무방하다고요. 소위 극자 문의회인 세력이 장악한다면은 완전히 민주당을 접수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국힘도 저는 그 외에서 자주되는 정당이 내버렸고, 이제 민주당마저 그런 식으로 극자에 의해서 극자 친문 적폐 세력들이 좌우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리면 한국 정치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양당 모두가 잘못된 세력들이 점령하는, 지배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반감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워야 되는 거죠. 다시 이 적폐들하고 친문 적폐 세력도, 국힘은 뭐 저거 알아서 하겠죠. 국힘은 그쪽에서 알아서 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쪽에 있는 민주 진영 속에 내에 있는, 암양하고 있는 그 친문 적폐
그룹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투쟁해야 됩니다. 그들하고. 반드시 이들의 야욕, 더러운 야욕을 분쇄시키고 저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있는 우리 민주시민들, 깨어있는 양심적인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연대해갖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든 이재명 정부입니까? 예? 저 무능하고 부패한 저 친문 적폐무들한테 그들의 손아귀에 넘겨줘야 합니까?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민주당의 어떤 이런 흐름을 적폐무리들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 금지를 교모히 악용하는 친문 적폐들 아닙니까? 응? 당무에 간섭 못한다는 그걸 이용해갖고 친문 적폐들 지금 마음대로 당을 이끌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만히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물러보고 나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래 물러보면 안 돼요. 대통령은 판을 깔아주잖아. 너희들이 해봐라고 판을 기회를 줬잖아요. 경청대도 기회를 주고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원의 대다수의 투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대표로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이런 식으로 친문 적폐들의 회기로 복귀로 민주당이 간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친문 적폐 그룹들이 친문 적폐들이 당을 완전히 접수하고 장악해버리면은 이재명 정부에도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사람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어떤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못 받고 있지만은 민주당의 어떤 도움이나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완전히 친문 적폐들 그룹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은 이재명 정부는 당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좀 방해를 하겠죠. 이재명 정부가 망하도록. 그걸 대통령께서 자시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뻔한데 대통령께서 그냥 당무 개입 금지라는 그 원칙 때문에 자시하고 그냥 계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죠. 친문 그 적폐 세력들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고 선의를 베풀었고, 즉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조국의 사면도 시켜줬고, 정청래가 대표 해봐라고 그 기회도 깔아줬고, 엄청난 기회를 줬잖아. 그런데 이들이 계속 민주진영을 파괴시키고 과거로 퇴행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은 어떤 행태로든 합법적인 틀 안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절대로 대통령께서 자시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우리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성취해내야 하고 친문 적폐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상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결국 깨어있는 양심 있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러고 정권 재연장, 정권 재창출도 성공시키고 흘러간 물 이미 철저히 실패된 검증이 끝난 친문 적폐 세력들의 야욕을 분쇄시켜야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쇄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야욕을. 결국 깨어있는 집단지성이 살아날 겁니다. 사필 기정으로 갈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잖아요. 며칠 계속 강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 하시느냐,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12.3, 윤석열의 12.3 내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막아냈는데, 부동산 투기 못 막겠느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도 막아낸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그깟 그 허접한 탐욕, 더러운 탐욕을 갖고 있는 그 친문 적폐무리들의 귀한 복귀를 반드시 우리는 정지시키고 분쇄하고 척결할 겁니다. 이상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지니까 약간 풀렸지만 또 며칠 있으면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